쓰레기로 가득 차 악취가 끊이지 않는 집에서 영유아 등 어린이 4명과 30대 부부가 살아온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이 조사한 문제의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180명이 근무하는 완주의 한 중견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조합은 해외 이전을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주 시내 중학교 배정 방식이 근거리 3지망 이내 지원으로 바뀝니다. 학교 선호도에 따른 학생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적정 규모의 학생 수 유지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담배 연기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금연 아파트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가득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대 부부와 어린 자녀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동학대 우려가 큽니다. 정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간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몇 시간 뒤 뒤따라간 취재진이 문을 열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집 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친구들이 문 열어가요.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바퀴벌레. 말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 진짜. 이곳에서는 2년 전 LH로부터 임대를 받은 30대 부부가 자녀 4명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4명은 초등학생 2명과 4살 배기와 2살 배기였습니다. 여기 2월달에 왔는데 이사 오고 나서도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악취 냄새랑 바퀴벌레 때문에 써야겠다고. 어린 2아이가 편도염으로 입원하는 등 모두 병원에 머물러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치유를 유도하고 저희들도 같이 오늘 나와서 같이 치우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아이들의 어머니는 2달 전 냉장고를 바꾸면서 이 같은 일이 생겼지만 그 뒤로는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냉장고를 바꾸면서 저기 어디로 적어준 거라고요. 지금 잘 안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경찰은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운 게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평균 17.9일의 폭염이 발생해 열사병과 탈진 등 7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닭 89만 4천 마리와 오리 1만 5천 마리 등 가축 93만 2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도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건강과 축사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M 작물 개발 반대 전북 도민행동이 농촌진흥청의 유전자 조작 작물 시험 재배가 법률이 정한 안전시설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 식물의 종자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GMO 시험 재배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철제 울타리 외에는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어 쥐나 쪽제비, 새 등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물의 종자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서 이삭이 맺히는 수확철에 방조망 등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확산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주에 있는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노조 측은 위장 폐업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20년째 반도체 소자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폐업 절차에 들어간다며 직원들에게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180명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폐업 공고가 붙으니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듯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배신감이 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러나 회사 문을 닫을 만큼 경영 여건이 나쁘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생산품은 전량 지주회사인 KC 홀딩스로 납품됩니다. 그런데 30원 안팎 끼던 주요 생산품의 납품 단가가 지난해 8월부터 4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중국이나 태국에 있는 계열사로 설비를 이전하기 위해 일부러 납품 단가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를 해외로 이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단가를 낮추어 판매하고 사용할 수 없는 설비를 사들여 폐업에 필요한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위장 폐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납품 단가 하락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장 폐업이라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7월 20일 날 이사회에서 폐업 결정이 났고, 그래서 아마 후속적으로 9월 1일부터는 폐업 절차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폐업을 철회하고 회생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전라북도는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는 한 해 지방세로 36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년 넘게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까지 설치 불가능한 시설을 해제한 뒤 관리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와 공원을 비롯해 20년 넘게 방치된 전북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모두 4,600곳에 이르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발을 미뤄 제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유해성 검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은 도심공원의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도심공원 내 족구장 등 우레탄 시설 33곳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납과 카드뮴 등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체육공원의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심공원은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전주시 내 중학교 배정 방식이 근거리 3지망 이내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 간 학생 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내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1학년 학생 수는 45명으로 간신히 2개 학급을 편성했습니다. 학년당 학생 수도 3학년 61명에서 2학년 53명, 1학년 45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학생이 적다 보니 전체 교사의 절반은 순회 교사가 배정됐고 학교 건물 4층은 아예 빈 교실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학교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변에 사는 아이들조차 이 학교를 기피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 주변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가장 꺼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 이 학교와 인접한 사립중학교는 학년당 6개 학급을 편성할 정도로 학생이 몰려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내 전체 중학교의 25%가량인 8개 학교는 이 학교처럼 학생이 없어 한 학년에 2개 학급을 만들기가 어려운 원도심 중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교 선호도에 따라 학생 쏠림 현상이 심해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해지자 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같은 학군에 있는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방식을 가까운 학교를 3지망 이내에
우선 지원하도록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이 적은 원도심 학교도 학년당 최소 3학급 규모로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호와 상관없이 3지망 이내에 지망을 하게 함으로써 학교 간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육청은 경기도 성남시처럼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학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학부모 의견이 많아 3지망 이내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조만간 행정예고와 학교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학교 배정부터 변경된 배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화진 지사가 이끄는 전라북도와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긴장 관계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송화진 지사의 도정에 호의적이었던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을 김광수 의원으로 교체하고 앞으로 송 지사의 전북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추진하는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며 이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새만금 카지노의 부작용을 부각시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측의 힘겨루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역 정가는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교체를 계기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은 물론 국민의당과 전라북도의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주에 잇따라 전북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현미 의원은 내일 전북도청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회를 엽니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내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주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논의한 뒤 이어 군산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기업 발굴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중소기업에게 물품의 제조나 공사, 가공을 맡기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 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 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 사이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구매 시 신인도 점수와 신용평가가 우대되며 병역 지정업체 선정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서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요즘 소음 못지않게 담배 연기로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법이 바뀌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관건은 이웃의 배려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생활 안내방송입니다. 소음보다 담배 연기 문제가 먼저 거론됩니다. 첫째, 계단, 세대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내 가족만이 아닌 내 이웃에게도 폐가 갑니다. 늘어가는 흡연 갈등에 2달 전에 입주자 대표들의 결정으로 자율적인 금연 아파트를 선언한 곳도 있습니다. 따로 벌칙은 없지만 인식을 바꿔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흡연에 대한 민원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또 단지 내 청소를 하다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씩 효과가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지 않는가. 9월부터는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에 신청하면 시군이 해당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을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감독으로 해서 이제 뭐 하러 가면 이미 상황 끝난 상태라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금연 아파트 지정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은 이웃을 위한 배려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익산시청 여자 펜싱 김지연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합니다. 김지연은 잠시 뒤인 오후 9시부터 시작하는 리우올림픽 여자 펜싱 4부를 개인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결승전은 내일 오전 5시 45분에 열립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익산시청 여자 펜싱 사부르 황선아도 김지연과 함께 메달을 노립니다. 전북 7개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 100여 명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순회하는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7박 8일 동안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산업단지, 완주산업단지에 이르는 100km를 걸어 공공기관과 기업을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기관과 기업 관계자와 취업 정보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임실에 있는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 방사선 보건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 속의 방사선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을 내년까지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 설치하고 2018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창 출신으로 일제 농산물 수탈에 반대하는 등 항일운동을 펼쳤던 애국지사 이희동 선생이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희동 선생은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다닐 때 화영회를 조직해 민족 독립에 관해 토론했고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반일낙서와 공출 방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부는 1990년 이희동 선생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친일파 이두황의 묘에 친일 행적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이두황 묘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두황의 친일 행적을 담은 단죄비를 설치하고 오는 13일 제막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두황은 명성황후 시해와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선 공로로 일제 신임을 얻어 전라북도 장관까지 지낸 대표적인 친일파로 그동안 이두황 묘의 친일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